시작.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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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의 잡담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 원기 109년 1월 6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도화 교수 교무님을 모시고 메타버스 법회 온라인 법회 제1회입니다. 제1회 메타버스 온라인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모저모로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입증 시간 갖겠습니다.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늘 거룩한 날 원기 109년 1월 6일에 시대의 발전을 따라 오늘은 이도화 교수 교무님을 모시고 제1회 메타버스 온라인 법회를 열게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늘 이 역사적인 법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물질 선용을 주도하게 하옵시고, 제가 공부인 내가 더욱 발전하여 일체의 생명이 그 제도의 은을 있게 하소서. 또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내내 법신불 사안의 은혜로 보람있고 신나는 법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교가를 부르는데 교가를 여기 지금 메타버스에서 부르니까 시차가 있어가지고 합창이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부를 테니까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교가를 부르는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영산의 상고 다시와 생명의 자부이신 대종사 제도문을 주신 다음은 일상수행요법을 마음에 대조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요법 역시 합창이 좀 불가한 관계로 제 혼자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리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는 10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가 109장. 그것 성가 역시 합창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찼다면 다북차고 비었다면 텅 비어서 조촐한 둥근 옥을 나로 새김 병통이라
놈이 참수야. 1장 1절과 2절을 섞어서 고르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 봉독 시간입니다. 법어 봉독하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법어는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 1. 법신불의 근본을 말씀맞으면 언어와 명상이 끓인 인자리며 그 실체를 말씀맞으면 우주 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의 이런 상을 봉안하지 아니하도 법신불의 진리는 항상 여의 있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의 기초와 소양의 표준을 알기 어려며 설령한다 할지라도 마음대조에 때때로 그 표준을 읽기가 쉬우므로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런 상을 봉안하여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이런 상을 봉안하여 마음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드는 동시에 참 이론상을 발견해야 할 참 이런 것이며 상을 발견할 것이며 이런 참된 성품을 지키고 유면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다같이 한량없는 복락과 한량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그리고 다음에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우리 이도화 교수교무님을 모시고 오늘 이 방을 열어주신 우리 이도화 교수교무님을 모시고 설법 말씀을 받들기로 하겠습니다.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네. 예, 잠깐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한 30분 정도 최대한 짧게 줄여봐. 하려고 하는데, 우선 좀 VR 장비를 좀 쓰고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겸 해서. 근데 우선 이제 그냥 좀 PC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제 리허설하고 오늘 이제 2시 한 20분부터 리허설 해가지고 이제 4시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연배가 적지 않으신데 사실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이거를 좀 안타까운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정말 저는 뭐 이번에 보면서 이게 저도 한 2, 3년 정도 계속 메타버스나 이런 AI나 이런 쪽으로 계속 워크숍도 하고 하지만 상당히 좀 놀랍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원불교 개벽과 겸전의 축제를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교단 4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야말로 원불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또 그 어떤 종교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번 제가 VR을 사용해서 한번 저 단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이제 우리 봉사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예, 제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잘 지금 앉으셨는데 잘 앉지 못한 분이 계셔서 좀 일단 앉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아, 호스팅 기능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그 여기 자리를 앉혀드리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나훈님도 아마 자리에 앉으시게 된 거죠? 네, 다 제 모습이 앉았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네. 다 저는 앉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이 두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박수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예. 이렇게 박수를 칠 수도 있고요. 아마 VR을 쓰고 들어온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 이 VR 이 컨트롤러에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감형이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건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원불교 개벽과 경전의 축제를 시작하다라고 잡아봤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그 리허설 했던 장면이에요. 이 오라가 펼쳐져 있는 그 저녁 공간에서 어제 리허설을 12분이서 같이 했습니다. 이 개벽과 경전의 축제를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원불교의 그 앞으로 대사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3년 벌써 작년이 됐는데 11월 6일 날 챗GPT-4 터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소태산 GPT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챗GPT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소태산 GPT라고 하는 그 앱을 통해서 내가 대종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거를 교전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제 챗GPT가 그거를 그런 형태로 상품화 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챗GPT-4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어 사실은 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챗GPT를 만든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회사 이름을? 잊었습니다. 예, 예.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것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일주일 뒤인가요? 열흘쯤 뒤에 그 챗GPT의 오픈 AI의 대표가 어,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오픈 AI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아마 AI 역사에 굉장히 그 깊게 남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이 변화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변화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AI가 이제는 그 브레이크가 풀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브레이크 장치 없이 완전히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이제 그 이 챗GPT를 포함해서 AI가 그 AGI 그러니까 어,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로 가는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멀지 않았다. 뭐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이 지금 이 시작된 게 바로 이 챗GPT 4 터보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오게 될 챗GPT 5 이제 이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질문이나 뭐 또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하고 AI가 어떻게 이제 결합되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뭐
지금 메타버스가 지고 AI가 뜬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메타버스와 AI가 같이 이제 공진화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이런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시공간을 창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셔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진화될 방향도 말씀드리겠지만 AI는 인간 자체를 확장하는 겁니다. 인간과 존재, 사물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게 AI고요.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와 AI가 어떻게 만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연계되고 또 중첩되고 확장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메타버스가 더 진화돼 갈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혹시 이후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PC로 들어오고 어떤 분은 모바일,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저는 지금 VR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스페이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모바일로도 들어올 수 있고 PC로도 들어올 수 있고 VR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마 실감이 나는 건 당연히 이제 이 VR. VR로 들어온 거죠. VR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만약에 여기 가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 한 분 한 분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인사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모이셔서 뭐 어디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뭘 하나 좀 꺼내 볼 테니까요. 한번 그거를 이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잠깐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꺼내는 오브젝트를 하나 꺼낼 건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한번 보시고요.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키워볼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 뭐 전기판? 뭐예요? 뭐 건물? 같으세요? 무슨 도시 건물 같네요. 건물. 자, 제가 앞으로 한번 오시게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쪽으로 나오셨고요. 여기 한번 밑에를 보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저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걸어 다녀 보세요. 경복궁에 경복궁. 굉장히 아마 익숙하신 공간일 겁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더 키워보진 않네. 모르시겠어요? 청와대, 청와대. 총부 아니에요? 총부? 익산 총부. 청부입니다. 예, 청부입니다. 동부구나. 성탑 한번 와, 찾아보세요. 대단하다. 성탑. 진짜. 성탑이 어디 있나요?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네, 서인대 저기. 찾으셨어요? 음. 대종사 성탑 한번 대종사 성탑 쪽으로 한번 모여 보세요. 제가 지금 대종사 성탑 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걸어서 와 보세요. 예, 여기 밑에를 보시면 대종사 성탑이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정산종사 성탑 있고 이쪽 대산종사 성탑 있고 그 옆에 영모전 있고요. 아직 지금 색깔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익산 총부. 근데 사실 뭐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제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청구 성탑이네. 예, 총부 성탑이죠. 예.
이거를 조금 더 올려볼까? 올리지 않아도 뭐 잘 보이시죠? 그걸 알 수 있어? 잘 네.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의 이후를 그냥 이런 공간에 모여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현실의 공간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3D로 돼 있는 공간인데 정말로 우리가 성탑 그 현실의 공간으로 가서 어떤 사람은 현실의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바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바타지만 실제 모습처럼 생긴 아바타를 가지고 성탑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법회도 보고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자리에 앉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와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린 이미지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바일 기기가, 이 VR 기기가 이 2023년에 가을에 9월쯤에 나온 메타퀘스트 3라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VR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초에 아마 1월로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애플 비전 프로 이것이 이제 아마 조만간 나오게 될 거고요. 밑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저도 교무님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질문하시죠. 지금 아까 성탑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예, 성탑이 현재 상태로 보면은 조금 좀 저기 하면 좀 장난감 같단 말이에요. 이게 예.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그렇게 보이려면은 이것을 도면 뭐 이렇게 설계하듯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는 사실은 성탑을 약간 캐릭터화한 겁니다. 전체를. 약간 그 그렇지. 건물도 그렇고 성탑도 캐릭터화한 건데 실제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그 공간을 그대로 3D 스캐닝으로 찍어요. 3차원 예. 스캐너로 찍으면 완전히 그렇지. 사실의 어떤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지. 지금도 이제 그런 장비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초동 단계 조금 그냥 맛만 보여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초동 단계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것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공간을 좀 약간 판타지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사실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그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VR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그것이 예쁘고 좀 현실보다는 조금 더 와보고 싶고 좀 더 거기서 다양한 어떤 이펙트라든가 대종사님이 나오신다든가 뭐 이런 좀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펠탑을 하나 구경시켜 줘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 예. 에펠탑을 스캔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럼 교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그 에펠탑을 실제 보여주는 것처럼 스캔한 걸 보여줄 수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캔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에펠탑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에펠탑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는 것 이상의 어떤 장점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 메타버스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실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냐면 내가 직접 아바타로 그 현실 실시간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 파리에 있는 에펠탑 근처로 제가 갈 수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실제로 산책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면서 나도 거기를 같이 이렇게 거니는 어떤 상황이 머지않아 그 구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I와 IA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하고 IA라는 게 뭐냐?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AI로 그냥 통칭을 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사물 증강입니다. 그리고 IA는 인간 증강이에요. AI는 사물에 인간의 지능을 심는 거기 때문에 사물 자체가 증강된다는 거고, 인간 증강, IA는 인간 자체가 증강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지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인간이 증강하는 것을 인간 증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물 자체가 똑똑해지고 증강되는 거를 이제 AI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공진화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AI와 IA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꾸를 만들어서 인간과 기계 또 이런 어떤 공진화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장비 그러니까 메타퀘스트 3 말고도 이런 레이방이라고 하는 그냥 선글라스처럼 생겼죠. 레이방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브랜드의 선글라스가 이제 메타닷컴하고 어, 제휴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레이방의 그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최근에 아마 최근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얼마 전까지 안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장비는 아직은 이걸 쓰고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지만 사실 이런 장비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현실 메타버스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금년 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교훈과 구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복 시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교훈이 구분을 주도하는 뭐 이런 이야기로 하는 거를 보고 좀 인상 깊었는데 사실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교수님, 제가 교수님 좀 예,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좀 작게 녹화가 됩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지금 작아요. 방향이 좀 잘못돼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슬쩍, 커요. 예, 조금 커졌어요. 근데 좀 더 커지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카메라를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떠세요? 네, 좀 네, 좋아요. 나아졌습니다. 교수님. 예, 예.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문화 정체성과 종교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든 책인데, 어, 이 책이 뭐냐면, 한 나라의 정체성을 보통 이제 규정하는데, 고래로부터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종교들이 과연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게 이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책에서 다루는 개별 종교들 가운데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가장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원불교이다. 원불교는 한국 맞아. 문화를 토양으로 하여 출현한 신종교이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종교다. 이게 이제 서문에 나와 있는 글이고 요약하면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원불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원불교는 세계 보편 종교로서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뭐 우리가 K-릴리전이라고 그래서 K-릴리전이 그러면 원불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현실적인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한국 종교가 잘 드러내고 있고 한국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을 저는 통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좀 논의를 하게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아직은 종교가 반종교적 어떤 정책이 있고 일본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해요.
그래서 비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통종교적인 역사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저는 K-릴리전의 특성을 통종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되게 재밌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K-종교 확산 연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강대학교에. 서강대학교에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 K-종교 확산 연구소. 대단한. 근데 K종교가 뭐냐라고 제가 그 연구소 교수한테 물었더니 K종교를 뭐라고 규정은 않더라고요. 못하고. 근데 다만 한국 종교를 외국에 알리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아마 뭐 그 인문 HK 그 휴머니티 코리아라고 하는 사업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K-릴리전의 특성도 역시 통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원불교가 가장 지금 이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이 결복 시대라고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구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그냥 KCRP나 이런 중심으로 그 종교 간 대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진리로, 하나인 진리로 종교들이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게 앞으로 한국 종교의 큰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한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그 한류의 어떤 흐름을 수용과 융합과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외래 문화 또 종교가 들어왔고 사상이 들어왔고 신화가 들어왔고, 그것들이 한국인의 DNA 안에서 융합됐고, 그것이 이제 지금 한류라고 하는 형태로 재창조의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시 종교도 원불교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융합, 창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산종사님은 이제 주로 창조하시고 또 주로 창조하시고 혁신하시고 인용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맥락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 융합의 DNA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불교는 굉장히 다양한 융합의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세분화된 어떤 융합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교 또는 사상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히 이제 병진, 쌍전, 인려, 병행, 경전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키워드가 저는 원불교 또는 이론상의 진리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사회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일원화시킬 것이냐 할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론으로서의 해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겸전의 DNA,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갤러리를 지금 나중에 지금 이제 갤러리 이 스페이셜에도 갤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좀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초대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은 메타버스 공간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현실 공간하고 메타버스 공간을 매칭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바타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아바타로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내 표정, 내 몸을 가지고 직접 그 파리의 에펠탑에서 우리가 모일 수도 있는 거죠. 실시간의 파리 에펠탑에서 또는 실시간의 구간도시에서 또는 영산의 어떤 부인봉의 어떤 꼭대기에서 만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건 역시 메타버스의 범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콘텐츠는 이제 거울명상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기질이라고 하는 세 개의 거울을 만들어 놓고 그 거울로 나를 이렇게 비추고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거울에서 볼 수 있고, 어떤 내 몸 외형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내 장기라든가 또는 내 뇌파나 심전도, 혈압, 맥박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 영의 거울, 뭐 기의 거울 이런 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기
영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지속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도 원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후 위기,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원불교가 뭐 여기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펜실베니아의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는 사실은 한국을 잘 몰랐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특별한 연구를 많이 했고, 사회학자로 한 50년을 연구를 해왔는데,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생활 태도, 뭐 정치나 경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인이 보여주는 어떤 생활 방식 자체가 아주 세계인들한테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금년에 연구년이라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한류가 단지 어떤 대중문화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한국인의 삶, 한국 문화 전체 또는 한국인의 생활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세계 안에서 뭔가 방향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역시 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즈니를 비롯한 픽사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마음에 대한 콘텐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마음 인문학 연구소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알아차림과 경계와 탐진치, 공원정 뭐 이런 걸 주제로 하는 어, 캐릭터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또 그 무빙툰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이 경계를 한번 그 캐릭터화 시켜봤어요. 경계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마음 공부의 시작이 경계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 재미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탐진치라는 것도 사실 서유기의 이제 그 주인공 세요괴, 뭐 저팔계, 사오정 뭐 이런 친구들이 탐진치를 형상화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팔계가 탐심이고 뭐 사오정이 치심이고 손오공이 진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탐진치와 경계 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공원정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저는 이제 이 지금 헐리우드나 이런 국내에서도 많이 그 진행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콘텐츠에 상당히 그 어떤 완결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좀 진행시킬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 종교와 예술과 또 사회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는 어떤 그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휴스턴에 있는 로스코 채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 예술적인 어떤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자기 자신들의 종교 신행 행위를 합니다. 그 안에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종교가 그 자기 종교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만나는 형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앞으로 미래 통종교 현상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도 지금 그 결복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결복 시대라고 하는 거를 세계교화가 잘 돼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원불교로 입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원불교가 주도해서 원불교의 어떤 역량으로 사람들이 그 종교의 근원적인 어떤 진리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같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종교를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걸 결복시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종교적 특성과 원불교가 보여주는 이 종교, 통종교, 탈종교, 종교, 탈종교, 통종교로서의 이 방향성들이 잘 만나는 시대가 바로 4대 1, 2, 3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이 탈종교 현상을 우려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발상을 뒤집어 보면 탈종교 현상이야말로 어쩌면 통종교로 가는 어떻게 보면 개별 영성 회복의 어떤 중요한 계기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도그마와 어떤 교단주의에서 벗어나서 개별 영성을 회복하고 통종교라는 방식으로 이제 집단 영성을 회복해가는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 막론하고 그리고 거기에 원불교가 어떤 식으로 역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종교의 어떤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KCRP를 통해서 KCRP는 사실 원불교에서 제안을 했고요. KCRP, ACRP, WCRP 이게 다 원불교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 세계에서 종교평화협의회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한국이고 그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수장이 또 원불교 교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가고 있고요. 이미 3.1운동 때 우리는 통종교적 국가 차원의 통종교적 운동을 우리가 이미 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을 원불교가 역할로서 좀 앞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일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상은 결국은 유의와 무의가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일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메타버스와 AI, 또 IA, 또 XR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개벽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 자체가. 나와 일상, 나와 너, 또 자와 타, 그리고 인간과 사물, 뭐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가장 잘 준비한 게 소태산이셨고 그 DNA, 소태산의 DNA를 받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슬기롭게 인류의 어떤 위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또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교단 사대에 던져진 우리들의 과제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역시 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저는 이제 지금 한 1300일 정도 제가 제 방식으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표가 있고요. 근데 한눈에 상시일기, 정기일기를 같이 쓰면서 사실은 여기에 일과를 결합을 시켰고 이 일과와 일기를 결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일기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사실 대종사님의 관심은 마음일기의 차원보다는 사실은 일상일기라고 하는 일상생활 일과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자와 타의 관계, 모든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일기를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일기를 저는 이제 저녁에만 쓰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기로 시작하고 일기의 중간에 그걸 또 다시 정리를 해가면서 일기로 마무리하는 이 공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동시에 원불교 공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수성권님이 아마 스페이셜에 그 마이크를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금 마이크가 꺼졌어요. 제가 잡음이라서 마이크를 껐습니다. 교수님 좀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됐죠? 네,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예, 예. 그 마무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원불교 정상권님 한번 스페이셜에 그 꺼져 보세요.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스페이셜에. 예, 됐습니다. 그
이 일기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미래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일기를 지금 형태의 일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기재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측정과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를 제대로 샘플링을 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정말 콘텐츠적으로도 또는 K컬처의 어떤 미래 방향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교단 4대에 염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원불교가 이 앞으로 인류의 전체의 개벽과 겸전의 시대에 우리가 축제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 예, 전 사회대로 잠깐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 미안합니다. 교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받들었습니다. 교무님 말씀 중에 그 K-릴리전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쓰기도 하고 쓰고, 그 4,500년 결복 대운에 대한 우리 해상의 미래지향적인 우리 원불교에 대한 말씀도 잘 받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자, 이 박수는 한 번씩 쳐도 되겠죠. 박수 소리는 같이 나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교무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사님. 박수 근데 소리가 봉사님, 나네요. 예, 저 앞을 보고 좀 말씀해 주세요, 봉사님. 예, 방향을 네. 좀 틀어서. 네, 네, 조금 더. 그렇죠. 네. 네, 됐습니다. 더 하면 또 뭐, 의자에 올라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책상에 올라갈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이제, 교모님의 슬픈 말씀을 잘 받들었고요. K-릴리전 참 좋았죠. K-릴리전. 그런, 서강대학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새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고 시간입니다. 공고 시간에는 호스트인 우리 나도현님께서, 공고 시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요? 예. 네, 녹화 중. 지금 그 처음에 우리 교두님 숫자보다 좀 줄었는데요. 중간에 아마 좀 원활치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면이 끊긴다든지, 저도 화면이 끊겨가지고 2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줌으로 다시 그랬었죠. 나왔는데, 그래서 현재 숫자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도하 교수님 설법 말씀 참 잘 들었고 좋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 이거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온라인 메타버스 법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님.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인 대회를 설교 강연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또 2부의 순서에서는 회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메타버스, 나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인 줄, BU에서 쓴 줄 알았어요. 오늘 와서 이제 BU에서인 줄 알았어요. 버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것이 자꾸 이제 플랫폼도 자꾸 좋아지고 발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VR을 가지고 다음에 하면 또 전부 다 VR 쓰고 하는 날도 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잘하면 잘 해보십시다. 잘 해보셔서 참 정말 이 안에서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그런 구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봅니다.
봉사님, 한 사내가 가지, 부르고, 봉사님, 예, 잠깐만요. 예, 한 예, 가지 건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메타버스 법회에 대한 소감을 그래도 우리 유튜브로 이제 아, 기록을 남기니까요. 음, 한마디씩 해주시면 아마 좋은 그런 기록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 사회는 다 기억을 하겠나, 제가 이름을. 국사님 먼저 한번 해보시죠. 국사님 나가셨습니까? 국사님 대답 안 하시네. 원사님이 한번, 개구법사 원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어 그냥 생각 아니면 어디 뉴스에서 어떤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원불교 우리 교도들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늘 처음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법회를 1차 법회를 봤다는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말씀 중에 K 릴리전 그 말에 참 뭔가 뭉클하고 앞으로 미래가 우리 원불교에서 더 아주 개벽적인 그 변화 내지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튼 네, 감동적이고 여기 조금 더 버전업 되면은 더 현실적으로 아주 눈이 호강하는 그런 네, 법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님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잠깐 올라와서 저 청중을 보고 천사님이 한번 말해보세요. 소감을 한번 말해보세요. 천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예, 올라가라고요? 예, 예. 올라가려면 네. 힘들 것 네, 가까이 걸어와가지고 팔뚝 뛰면 됩니다. 예, 옳지. 네네. 옳지. 아, 자, 계단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이고, 예, 점프하셔도 돼요, 점프. 전진하고 점프, 점프를 점프.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누르면서 앞으로 가면서 점프. 앞으로 가면서 점프. 앞으로 가면서. 옳지.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뚫고 좀 돌아서요. 돌아서. 뒤로 돌아.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잘하네. 네. 예, 됐어요. 네. 다음에는 문혜정 교수님 차례니까 준비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천산 박복천입니다. 저는 그 이화 교수님의 K 뭐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사실이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무슨 일이든지 뭐 연극, 음악, 그다음에 공연 뭐 어느 분야든지 먹는 거, 식는 거, 닦는 거, 오만 것 때만 거 다 K자를 붙인답니다. 근데 종교까지도 붙인다는 거는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는 뭡니까 게임 있잖아요. 게임과 만화가 지금 굉장히 그 전에 전문가들한테서도 들어왔거든요. 한국의 만화와 한국의 게임이 세계인들이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젊은이들도 한국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단군 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그 종교라는 단군, 지금은 신화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신교라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 동학이나 그다음에 수은 강정산 씨가 한 그런 종교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내려오고 그 맥을 잇고 있다는데 세계의 역사가들이나 세계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그 부분을 인정해 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만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지금 이도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보다 훨씬 수십 배 이상 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천부경, 엄부경만 하더라도요, 천부경만 하면은 수학의 근원이 천부경입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는 과학 잡지에서 나오는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과학에서는 우리 천부경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수학의 출발은 천부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세계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별다 보질 않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원불교도 K 종교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원불교인이 원불교를 제대로 대종사님의 그 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지금쯤 원불교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K 랭귀지로 인정받았을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저는 그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하고 통합하고 창조한다. 이 예. 부분은 정말로 대종사님의 그 가장 큰 장점이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수용해서 시대와 생활에 대중화하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진짜로 받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령의 은산 김은배 선생님 지금 계십니까? 은산님 나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정님 한 말씀해, 소감 한 말씀해, 소정님 나가셨습니까? 문혜정 교수님 계십니까? 문혜정 교수님, 네, 예,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네, 이두하 교수님 설법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기계체인데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함께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계속 이제 우리 교화에 있어서 탈종교화 시대이기 때문에 교도 수가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주위에 많았는데 이도하 교수님 말씀에 탈종교가 아닌 영성 회복을 하는 통종교다. 엄청 저한테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렸어요. 설법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들 제가 법명을 다 열거하지가 못하겠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특별히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점프 한번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 소정인데 제 말 들리나요? 예, 네. 잘 달립니다.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예, 다시 줌에서 하는데, 오늘 이도학 교수님 말씀 너무 감명 깊었고요. 웹툰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공원정으로 가는 그러한 웹툰에, 약간의 흥미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아까 말씀하십시오. 탈종교가 결국은 통종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그게 공감이 가요. 저희가 주먹을 쥐면 이 주먹 쥔 안의 것만 내 것인데 이 주먹을 쫙 펴서 보자기면 전부 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오갈 소유라고 교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네.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너무 감명 깊게 받아들였고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자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하시고 우타원 계십니까? 우타원님 안 계십니까? 은사님 금방 들어오신 것 같은데 빨간 스커트 입으시고 은사님 여성 복장하시고 가장 무도해. 봉사님, 자, 여기 막 뛰어다니시고 계신 분 말씀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막 뛰어다니고 예. 계시는데, 네, 뛰어다니는 분 금방 앉으셨는데 네,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 어떤 말씀해 분인지 소개 보십시오. 좀, 예, 예, 한번 금방 뛰어다니시던 분요. 예, 그분요. 저요? 예. 또 나오셨습니다. 예, 예. 소정이에요. 소정입니까? 됐습니다. 예, 가서 예. 돌아가서 앉으셨네. 예. 들어가서 앉아주십시오. 잘하시네요. 성심입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저 성심이에요. 예, 지타원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저는 오늘 이도하 교수님 설법 듣고 보면서 제가 공부인 대회에 마음 공부가 원불교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저희 그 마음 참. 공부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어찌 원불교 교도를 못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라를 네. 맡겨도 되고 세계를 맡겨도 되고 나라를 맡겨도 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빨간 스커트 입으신 분 발짝 한번 띄워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빨간 스커트 입고 얌전하게 앉아 계신 분. 성심입니다. 아, 그분이 성심이시구나. 예, 바뀌었네. 네. 자, 다른 분 또 감상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상 말씀하실 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지금 머리가 뜨거워요.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헤맨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부하가 걸리니까 이제 나가게 되더라고요. 꺼져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걸 하자고 하시는데, 과연 이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문제를 계속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조차조차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지금 문제는 뭐냐? 투입하는 에너지, 지금 자원들이 지금 이걸 준비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겠습니까? 과연 그 준비한 만큼 어떤 효과가 각자들에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그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들었지 평생 처음으로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간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더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물질 문명이 계속 발달할 때마다 그 어떤 게 나온다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내 문제는. 결국 세상이 1000만 번 순환해도 결국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한 메타버스, 결국 이게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은 이제 분명한데 이것이 결국 아까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간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대세가 되니까 저도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드러내고 그걸 극복을 하는 그 노력이 없이는 그냥 우리끼리 잔치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그 제목이나 그리고 방향 잡아주신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개벽, 과, 겸전. 그래서 저는 그 겸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아무튼 좋은 시간 이렇게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말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니까 좀 문제 드러내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 가면서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네. 어차피 대면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대면으로는 한계인데 어떤 일이 되면은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 줌보다는 이게 더 다양성이 있고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발전시키게 되고 지금 이제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많이 우리 준비했어요. 지금 이미 이제 습득도 했고 훈련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도하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에너지가 안 들고 되는 거예요. 만들고 하는 것은 플랫폼 만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끼리만 하니까 이것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들 특별히 되겠는데요. 하고 싶은 분, 예, 조금 내 소리 궁금한 들립니까? 것이 있어서요. 네. 예, 아까 제가 이제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이제 앱이 중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메타버스 사이트는 찾았어요. 그래서 들어가긴 했는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줌 소리는 들리는, 줌이 연결이 안 되니까 소리가 전혀 안 그렇죠. 들렸고, 바로 그 점, 예, 그 점은 예, 그리고 극복하면 이제 됩니다. 줌으로 그 점은, 들어오게 되니까 소리가 들리게 됐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은 극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줌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줌이 아니고 메타버스 앱을 이미 지금 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 스페셜 앱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줌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리고 이건 정했으면 생각이 들어가는 게요. 줌하고 메타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첫 번째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도무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걸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셨으니까 도구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전혀 지금 말씀 중간에 못 들었어요, 저는. 네, 그 예, 말씀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네, 그거에 예.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 한 달에 한 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메타버스에 익숙해진 다음에 좀 더 이제 보강해서 하자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번,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를 저희가 처음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안내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이 뭐 몇백, 몇천 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은 못 찾을 거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해야 되고 그것을 좀 길게 잡으면 1년 정도 네, 한 달에 한 번이 해가지고 12번, 1년 정도로 해가지고 익숙하게 좀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중에는 이제 앱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으로서 한 1년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건 굉장히 긍정적 생각이고 너무나 긍정 생각을 몰아붙인 것 같고요. 벌써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벌써 제가 아까 처음에 머리가 뜨겁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저도 힘들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잠깐만요. 예. 지금 녹화 중이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법회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지금 녹화를 끝난 뒤에 녹화를 정지시킨 뒤에 저희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이 얘기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서 앞으로 뭐 5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네. 이게 남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이런 문제는 끝나고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잘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십시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면 메타버스로도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분, 오늘 법회 소감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소정님, 우타우님은 나가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사내가 부르고 공지사항도 했으니까 사내가 부르고 법회를 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네. 화면이 지금 나가가지고 다시 지금 복구하는 중이거든요. 예, 다시 네. 하고 난 뒤에 복구하고 난 뒤에 네, 지금 다시 또 깔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컴퓨터가 이러고 있는데 화면이 다시 복구 뒤에 사내가 장면을 좀 녹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화면이 지금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관은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봉사님. 같이 부른다고? 봉사, 하시. 원사님 네. 부르세요. 사내가 부르 네. 시작. 시작하면 할게. 괜찮아요. 불러요? 천천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불러요.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한 뒤 넘치는 즐거움 용서 숨치네 늘 도시는 부처님 위기 시서 우리를 켜주시리.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산에 가도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제 죽비 치고 나서 산에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뛰어오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거룩한 날 원기 109년 10월 6일 온라인 제1회 법회 이도하 교수 교무님을 모시고 메타버스 법회 본말이 마치고 폐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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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잘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녹화 주무록 마치도록 가나요? 하겠습니다. 우리